다음 스테이블 코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커피를 사 마시고 온라인 쇼핑몰에 카드를 등록해서 물건을 주문하는 장면이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이미 실생활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변화가 곧바로 일상 결제 혁명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업계의 시선이 갈리고 있습니다. 홍콩에 기반을 둔 레두페이는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카드사와 제휴해서 카드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가맹장에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약 1%대 낮은 수수료만 부담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기존 카드 결제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극소수의 사례로 보고 있고 국내 전반으로 확산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국내 주요 결제사들 역시 스테이블 코인 시대를 대비해 그룹 차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화 단계로 나아가는 데는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사용자 기반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엔 리스크가 크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의 소매 수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이미 결제 라인을 구축한 기업들은 법제화 이후에 파급력이 클 수 있다면서도 대부분 결제사는 정부 정책 방향을 지켜보면서 적용 방식을 고민하는 단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핵심 활용처로 소매 결제보다 무역 금융이 먼저 거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국제 무역 거래는 스위프트 망이나 은행 신용장을 중심으로 여러 중개 기관을 거쳐서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시간 지연과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될 경우 이런 고비용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질 경우 가장 큰 가치를 체감하는 주체는 개인보다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수출입 거래에서 이를 활용한다면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와 환해지 비용을 동시에 줄일 수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초기 확산이 기업 간 거래, 즉 B2B 영역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커지자 국내 결제사들은 내부적으로 전략 수립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NHN, KCP는 NHN 페이코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사업 기획과 기술 개발을 병행하고 있고 특히 해외 가맹점 인프라를 보유한 강점을 활용해 어떻게 활용할지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소매 결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한국은 이미 신용카드 중심 소비 문화가 정책돼 있고 또 소비자가 체감하는 불편함도 크지가 않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더라도 즉각적인 수요 확대가 쉽지가 않다라는 분석입니다. 더 나아가서 결제사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보편화될 경우 현재 핵심 수익원인 부가가치 통신망, 이른바 VAN 사업 등 기존 캐시카우를 스스로 잠식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 부담도 큰 과제로 꼽히는데요. 가맹점 단말기부터 정산 시스템까지 결제 구조 전반을 바꾸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제사들은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디지털 자산 업계 관계자는 과거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사 먹던 상징적인 사례처럼 스테이블 코인이 일상 결제에 완전히 스며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상황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스테이블 코인 거래 규모 1조 2,100억 달러 가운데 소매 지급 결제에 해당하는 비중은 약 75억 6천만 달러로 전체의 0.6%에 불과했는데요. 배진수 연구위원은 금융 인프라가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기존 신용카드 편의성과 비교했을 때 소비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사용할 유인이 제한적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국내 법제화 논의가 무역 금융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배경에는 전자금융거래법과의 정합성 문제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현행 법 체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에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을 겸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정인아 김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적을 했습니다. 과거 유사 사업이 중단된 사례 역시 결제사들의 신중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2022년 다날의 자회사 페이 프로토콜은 가상자산 기반 지급 결제 사업을 추진했지만 구조상 가상자산 매매 교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으면서 제동이 걸렸고 결국 사업이 좌초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현재로서는 외국인이 테더를 들고 국내에서는 선불 코인처럼 사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냉정한 평가가 나옵니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당장 커피 한 잔을 바꾸기보다 무역과 기업 금융이라는 보이지 않은 영역에서 먼저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일상 결제 혁신은 그 다음 이야기다라는 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현실적인 진화 경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앞으로의 소식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